자, 오프닝 벨 라이브 금요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 코스닥이 0.5%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할 텐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미국 증시도 좋았고 뭐 협의도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 같고요.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뭐 에너지 쪽에서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뭐 그 중심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급등한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분위기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중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변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어저께 덜 오른 거 오늘 얼마나 만회할지. 하이닉스하고 현대일렉트릭 가장 그 만회 폭을 많이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세가 전체적인 코스피의 강세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도 뭐 그다지 오늘 빠질 필요는 없는데 혹시 정강 후약이 되나 한 번에 약간의 경계감을 갖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한 2% 이상 올라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갈지는.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0.93% 오르면서 2,546, 2,500선 중반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3월 25일이랑 그리고 2월 19일에 있었던 고점 2,650이었는데요. 절반 정도를 좀 회복을 하면서 2,547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3% 정도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1%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한 0.5%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입니다. 뭐 카카오가 5% 빠지고 뭐 요런 거 빼면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마이너스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코오롱티슈진, ABL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파란불입니다.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0.5에서 한 1%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0.8, 0.4 오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 정도 상승. 나머지 종목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화장품이 강한가요? 실리콘2가 3.3% 정도 오르고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3.2, 동진세미캠이 2.5, 이오테크닉스가 2.6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고 테크윙 4.8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변압기랑 조선 그리고 에너지 쪽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거 다 각각의 이슈가 있었어요. 뭐 변압기는 AI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에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HD 그룹주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다음에 또 트럼프 주니어 방문 그리고 이제 장관도 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플러스 알파 그리고 리포트가 너무 잘 나왔어요. 목표 주가 상향 대거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 체코 원전 수주 거의 막바지 왔다. 뭐 그런 내용들 나왔고 미국에서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도 좋았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리노공업은 뭐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사실 급등한 게 아니라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소부장들 분위기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이 잘 가는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조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쪽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변압기 반등하는 폭이 좀 있고요. 조선, 조변 일 중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을 하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강세가 계속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은 미국이 어저께 오른 거 그다음에 오늘 오른 거를 감안하면은 좀 불만스럽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아까 AI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저기 중대형주가 안 가더라도 중소형주라도 가면은 괜찮습니다.
많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로봇 관련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AI가 로봇하고 헬스케어 쪽에 엄청 많은 그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아마존에서의 코멘트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퍼져도 상관없는데 어저께 그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로스에 대한 컨선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억울하게 많이 빠지는 하이닉스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이 반등하면서 기존에 좀 잘 갔던 주식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장은 오르는 게 너무나 명확하겠죠. 다만 미국도 이제 주식이 이 4월 3일 주가, 4월 2일 주가에 거의 한 3% 격차로 좁혀졌기 때문에 베팅을 하시려면은 미국이 과거처럼 프리미엄을 한 10% 이상 받는 게 맞다고 보고 5,800 이상을 베팅하신다면은 그러면 한국 지금 베팅하셔도 됩니다. 지금 주가도 한 100포인트 이상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여기서 한 5%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무리다. 이제 관세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헷갈린다 그러면 사실은 베팅의 영역의 강도를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가장 강한 거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왔네요.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 나왔고요. 태양광 사업 턴어라운드, 원가 경쟁력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 32,000원 얘기했고요.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솔루션 두 가지 호재다. 약 2년 만에 생긴 투자 의견 상향해서 34,000원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38,000원 불렀는데요. 하나솔루션, 토탈 에너지 솔루션 업체로 변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 7% 추가적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4월 달로 그냥 딱 치면은 18,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좋네요. 이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24조 원짜리 요거를 결국은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프랑스 쪽에서 선정 절차의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요거 항소를 기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팀코리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전 KPS 해가지고 한전 KPS, G2파워,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뭐 이런 것까지 팀코리아가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오늘 그래서 같이 오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전산업도 오늘 11% 오르네요. 11%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고 그 트럼프 장남이 한국 오는 게 4월 30일입니까? 5월 30일입니까? 다음 주죠? 그럼 4월 30일이 맞나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장남이 오늘 또 미국 뭐 조선소 방문? 그 얘기가 있어요? 같이 간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니어랑. 예. 네. HD 현대중공업 리포트가 또 무더기로 나와서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7% 올라가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참고해서 조선에 또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 오늘 4%, 7%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좋고요. 하이닉스도 2.5%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도 3% 정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좀 이끄는 것 같아요. 리노공업이 10%. 리노공업은 뭐가 이슈가 있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오늘 38,050원, 11%가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테크윙, 동진세미캠, PSK홀딩스, ISC, 주성 요런 순서네요. 2.7%에서 5.7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힘스가 5.6%, 현대힘스를 비롯해서 KSP, HD, 현대마린엔진, 현대마린 솔루션 등등 하이로코리아도 올라가네요. 조선기자재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현물에서도 외국인하고 저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거 오랜만입니다, 진짜. 맞아요. 초반부터 매수 들어오고 선물까지 2,600억 초반부터 바로 매수 땡기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오늘 좀 수급까지 들어오는 거 11월 달에는 사실 하루 빼고는 안 들어왔었는데 오늘 만약에 들어와서 끝나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뭐 2+2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일단 베센트가 뭐 되게 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니까 일단 그거를 믿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관세 스탠스가 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시사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일단 좀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고민을 저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지수는 한 2,580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력도가 과연 우리나라가 먼저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전일 미국장 같은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생각한 지수 레벨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미국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2%의 세금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단기간에 환율이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슬슬 미국 주식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으면 국작의 이 탄력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에 힘이 없고 하면 하이닉스 어제 실적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오늘 조금 들어오니까 또 분위기 좋아지니까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좋은 내용들이 응축이 될 거고 그다음 지금은 미인 테스트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조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증권가 커버 보면은 이제 실적 기반으로 또 목표 주가를 또 대거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쪽으로 수급이 더 쏠려 버린다면 예. 결국엔 소위 산업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포모도 많이 올 거고 내 차례 오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대신에 반대로 또 자기 턴이 오면 또 그만큼 세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뭐 국장만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미국장까지 좀 믹스를 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까지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제 김열 본부장은 중국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사실 나라는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의 좀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 위치일까까지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되게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다 시장이. 왜냐면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것 같은데 왜 내 건 안 오르지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멘탈이 깨지면 분명 손을 대실 겁니다 계좌에. 그때부터 이제 계좌가 박살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원래 아침에서 내부적으로도 제가 얘기할 때 2%못 가면은 예. 우리는 이제부터는 언더다. 언더다? 언더퍼폼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미국하고 중국보다는 언더퍼폼한다고. 미국 간 거에 반도 못 따라가는 형국이 좀 지속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마음에는 2%까지 목표로 했는데 예. 못 가도 한 1.78% 근처까지 가기를 바랬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우리한테 대한 관심이 조금 분명히 나아지는 분위기로 간다는. 오늘 하루만 갖고 판단할 수 없어요. 다음 주 있는데 오늘만 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봐서는 좀 불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하고 HT&D 일렉트릭 같은 게 대표적인 AI의 핵심이잖아요. 네. 걔네들 진짜 잘 나왔고 오늘 미국의 그 알파벳뿐만 아니고 어저께 나온 뭐 셉, 뭐 서비스 나우, 기타 등등 엔비디아 뭐 하다못해 엔트로픽이라고 그 클로드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전부 AI에서 엄청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반응을 바로 했어요. 본장에도 했다고. 근데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먼저 버텼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가 그쪽일 수도 있고 그런 거 보여줬다고 보기 때문에 as of now 이렇게 해서 1.5% 못 가고 끝나면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상당히 불만이라는 것은 포트에 있어갖고 여전히 30% 이상 한국에 먼저 넣기에는 좀 불만스럽다. 그래도 많이 빠진 게 뭐죠? 변압기가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입장은 낙폭과대인 변압기. 그 다음에 여전히 그 관세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의 방산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고 조선은
아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나온 게요. 상당히 의미 있게 나왔다고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생산성이 좋아져서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은 목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게 너무 타당합니다. 예. 근데 미포조선은 어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계속 가기는 만만치 않은 건데 현대중공업은 그런 수도 있고 그 마진에 대한 믿음이 가면은 아마 좀 굳건하게 지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미국 못 따라가면 사실은 계속 앞으로도 언더퍼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1.5% 7%안 가면은 언더퍼폼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힘이 조금 빠지고 있기는 해요. 코스피가 0.78%, 2541, 코스닥이 0.38%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하나 살펴보면은 카카오가 오늘 5.2% 블록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SKT가 3천억 정도를 원래 샀었다가 1,080만 주? 1,080만 주니까 지금 가격에서 블록딜 한 10% 때린다고 생각하면은 요게 얼마입니까? 한 3,700억. 조금 넘는. 예, 3,700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요 정도로 지금 블락딜로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보유 지분 1,080만 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량 매각한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를 완전자 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AI를 뭐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카카오랑은 좀 지분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2019년에 3천억 주고 샀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난. 근데 지금 6년 됐는데 3,800억 이러면은 얘네가 처음에 블록 이거를 할 때. 상상할 때보다는 그치. 너무 안 좋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록딜 SKT가 물량 던지는 것 때문에 5%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덩달아서 카카오페이도 역시나 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는 뭐 딱히 어제 OCI 홀딩스의 실적이 잘 나왔죠. 네. 근데도 오늘은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중형주 중에서는 원익홀딩스가 11.5% 올라가는데 원익홀딩스의 자회사가 메타와 AMD, 인텔이랑 같이 해서 글로벌 AI 얼라이언스를 또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공동 연구개발 소식에 또 오늘 12% 가까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원익 로보틱스가 하네요. 원익 로보틱스.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 IBM, 메타, AMD, 인텔 이런 인공지능 얼라이언스,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는 소식. 원익 홀딩스가 이런 것도 합니까? 지주회사니까 뭐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이랑 뭐 이런 것까지 몰랐어요. AI까지 네. 같이 한다는 거 보니까 신사업 분야가 크진 않은데 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매출로. 예. 여러 가지 개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가 안 좋아요. 바이오가 안 좋아요. 그렇죠. HK 이노엔이 이제 오늘은 약세입니다. 7% 빠지고요. 알테오젠도 3% 등등 해서 빠지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매기가 쏠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알테오젠은 특허 이슈가 또 다시 재부각 됐는데 뭐 네.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또 엄민영 애널리스트도 코멘트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요? 요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특허에 대해서 뭐 사실 침해가 되는 내용도 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엄민영 애널 같은 경우는 그 계약들을 좀 크게 다른 회사들이랑 했잖아요. 특허 이슈가 있으면 뭐 그런 계약이 나왔겠느냐 그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뭐 애널리스트도 뭐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알테오젠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많이 빠진다 그럼 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허에 대한 부분으로 알테오젠한테 피해가 올 만한 부분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큰 기업들이 얘네랑 계약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뉴스가 4번은 나온 것 같아요. 벌써 재탕 뉴스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차익 매물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HK 이노웨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단위 어떠한 그런 성장에 대한 시장이 크니까 거기에서 가셔야 되면 아마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뭐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쪽이 또 밑에서 있는 애들도 가고 기존의 대장주들 또 많이 가고 이래 버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선 좀 매력도가 이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제한적인데 뭐 사실 HD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그 지금 순위 8위잖아요. 이런 애들 막 7, 8%씩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에서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반도체랑 변압기랑 에너지 쪽 그리고 조선 쪽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도 그 프리장에서는 LG엔솔도 5%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밖에 안 되고 삼바 이런 애들도 지금 비실비실하고 그렇네요. 방산도 오늘 비실비실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쪽으로 좀 쏠려 있다. 이 힘이 이쪽으로 완전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힘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계속 뭐 나오는 뉴스들을 좀 특허 관련해서 뭐 기술 수출이나 암호화폐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계속 변동성이 높으니까 체크 안 하면 물리는 거 진짜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자, 9시 2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 오늘장 딱 9시 20분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시는지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 뭐 좀 미국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이 확실히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좀 시끄러운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안 들어오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런 뉴스들을 계속 팔로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런 거를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뭐 관망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자기 순서 올 때까지. 그래서 뭐 근데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저는 지수는 이제 많이 올라봐야 2%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산업 쪽으로 좀 더 치중이 될 거고 분명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의 스탠스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좀 우리나라 장에서도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환호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은 또 2200대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지수가 10%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분명 매물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밑에서 우리가 못 샀을 뿐이지 남들은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 내가 못 샀다고 거기서 안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물량 소화들이 돼야 결국엔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딱 61선 위까지 딱 턱걸이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특히 이제 LS랑 HD 일렉트릭 관련해가지고 질문들이 꽤 이어지고 있는데요. SAKL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HD 현대일렉 특히 못 가는 거는 공매도 때문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이디어를 변압기 플러스 요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뭐 2.5% 근데 떨어진 게 워낙 45만 원 정도에서 떨어져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가긴 합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공매도는 언제 공매도를 칠까요? 높을 때 그래 높나요 지금이? 모르겠어요. 그 판단을 해야 돼요. 높다고 판단을 하면은 언제 기준으로 높은가요? 뭐 때문에 높다고 느끼나요? 그러니까 뭐 높다고 판단하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 그러면 공매도 쳐야죠. 전망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높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실적이 받침이 안 되거나 가이던스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나왔어요. 그럼 공매도 쳐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갈 수 없고요. 어느 기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일주일지 열흘지 최근에 지나치게 먼저 갔어. 그러면 이익실현하고 공매도까지는 이익실현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제가 무게를 둡니다. 어저께 오늘 올라서 얼마입니까? 31만 원이잖아요. 예. 어저께 오늘 오르기 전에 어저께 29만 3천 원, 29만 4천 원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따방송에 가니까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날짜라고 자꾸 그걸 얘기해. 이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4월 2일 날 주가가 얼마인가 보세요. 4월 2일 주가가 29만 4천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 올랐어요.
그랬다가 핑계를 대고 매팬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내려간 게 많이 내려가서 억울한 건 있죠. 실적 대비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견뎌진 게 어디냐면은 공교롭게도 4월 2일 주가 거기 레벨 이상을 안 갔어요. 근데 장이 4월 2일 레벨로 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상 빠지면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어떡할까라고 하는 신선에 오늘 이제 알파벳 포함해서 미국에서 뭐 이튼 뭐 버티브 난리 났거든요. 7, 8%. 그러니까 아까 7, 8% 올라가는데 우리 2% 올라간 거 제가 짜증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안정이 됐다는 것 때문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하여튼 그게 공매도의 핑계인지 이 실현의 핑계인지라고 본다면 그게 맞아요. 하이닉스도 오늘 2% 오르는데 짜증 박살나는데 이거는 하이닉스는 4월 2일 주가에 턱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IT 주식이 반도체 주식이잖아요. 전부 다 4월 2일로 갔어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4월 2일로 한 3% 이상 부족한데 우리보다 언더퍼폼이고 미국 전체가. 근데 IT 주식들은 전부 다 미국 주식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주식은 4월 2일로 오늘자로 다 갔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핵심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하고 하이닉스인데 삼성도 약간 못 미치긴 합니다만 하이닉스는 10몇 프로, 10%씩 못 미치고 HD현대일렉트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어제 4월 2일 주가에서 이제 조금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공매도 질문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뷰가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펀더멘털이 하고 가이던스가 나쁘면 파세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준비한 거 가져올 텐데 미국에 있는 AI 관련된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는가 쭉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사람들 말을 반 믿고 제 말을 안 믿더라도 주가가 더 빠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서 싸다는 얘기지.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한다면은 이익실현을 한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아직 신뢰가 없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현대일렉트릭이 더럽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게 있다 하면은 미국이 이틀 동안 오른 거 7% 10% 대비했을 때 이 관련되는 피오그룹에 2% 오르는 거는 반 푼치도 안 된다. 한 5%는 올라야 된다. 얘네들이 5% 못 오르니까 한국장 2% 근처도 못 간다. 제가 흥분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공매도 얘기하는 그 이슈가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로님도? 저도 뭐 공매도의 생각은 좀 비슷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이 나간 거는 분명 공매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조를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로 주가가 더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시작할 때 변압기 쪽 코멘트를 좀 짧게 드렸었는데요. 아마존이랑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슬로우다운 안 한다 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뭐 딥시크에다가 플러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뭐 계약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변압기가 사실은 좀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주요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그 기업들이 사실상 그런 내용에서의 의견을 완전히 반박을 했고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 양이 원전에 약 50기 정도예요. 50기. 지금 미국의 원전이 52기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1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전압을 보내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노후 변압기는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이후에 연기금이 사실은 좀 주가를 밑에서 주었다가 좀 던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특히나 변압기는 과거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와서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만 좀 돌아오면은 저는 주가는 꽤 다시 유의미하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2, 3거래일 동안에 미국의 유틸리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세요. 거의 평균 15%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어. 네, 엄청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키높이를 맞출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대신에 지금이 추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아래서 뭐 올랐을 때 좀 팔거나 뭐 밑에 내려왔을 때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막 배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돌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멀었고 뭐 그런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각자의 그런 비중 조절 잘 하시니까 가격 설정 하셔가지고
뭐 좀 지금 어느 정도 주가 눌린 부분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 구간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코멘트 한 거를 네. 표로가 아니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 막 얘기하니까 좀 그럴 수 있어서 페이지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봐주시겠어요? 네. 아마존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 이름을 안 적었습니다. 제가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어저께 하면서 여기 빠졌네. AI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 조짐 없다. 딱 끝냈어요. 그리고 750억 불 투자 변화 없다. 됐죠? 그리고 아까 AI는 로봇과 헬스케어로 빨리 확장될 거다. 이것도 코멘트했어요. 그러면 로봇 쪽 이런 쪽도 괜찮다는 얘기를 아마존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자사주도 했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에 무슨 기술 이사가 있어요. 나와서 얘기했어요. 어저께 AI로 컴퓨팅 에너지 수요 모두 계속 증가 중이다. 여러분들 너무 재미없나요? 엔트로피. 우리 클로드 하는 그 저기 언어 모델 라지 그 챗GPT하고 하는 거기 공동 창업자인데 죄송합니다. 창업자가 AI를 위해서 아까 그 얘기예요. 27년까지 추가 전력이 50기가와트다.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뻔한 얘기 같아요. 어저께 실적 발표된 회사 중에서 이런 회사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실래요? 셉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있는데 전분기도 좋았는데 이번 분기도 변함없이 30% 가까이 증가됐다. 서비스 나우 이건 얘네들도 그렇고 버티브 아까 버티브가 뭐예요? 전력 관련되는 모듈하고 우리 그 저기 쿨링 시스템 이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관련되는 건데 가이던스를 오히려 높였어요. 연간 가이던스를 높였다고요. 그 리스 취소 이런 거 있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그거 되면은 바로 다른 데가 들어와서 바로 메꿔지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래서 버티브 이튼이 7, 8% 오르고 반도체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반도체 장비도 오르고.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덜 올랐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덜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도 4월 2일 주가로 갔고요. 아마 4월 2일 주가로 못 간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거는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 올랐지만 3일 연속으로 테슬라 정도예요. 근데 테슬라가 288불이었는데 250불 올라서 250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테슬라가 그 정도 못 갔고 우리나라 마찬가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4월 2일 주가로 못 간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런 거 봤을 때는 AI 관련주는 먼저 튀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그게 못 튄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이게 분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려면 오늘 들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말씀대로 만약에 현금이 없다 꽉 채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와서 그럴 때 조금 다음 기회를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관련해 가지고 뭐 변압기랑 AI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SK 하이닉스 리포트가 그 송명섭 애널 네. 보셨어요? 그거? 아예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거든요. 네네. 2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매매 결정이 어렵다. 네.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캐펙스 증가율 둔화 가능성, 네. 미국 제조업 업황 부진 뭐 등등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25년도 회계연도 설비 투자 전망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그래서 현재 전망치대로라면 내년 서버 출하량이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반대로 올해 한 자릿수 중후반대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 의견을 듣고 싶으십니까? 네? 제 의견을 네네. 듣고 싶으세요? 딱 5분만 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내년까지 가면은 그 얘기가 정확히 맞습니다. 미국이 워낙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성장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주가 있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 150불 벌써 갔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관세 정쟁이 지금에서 둔화가 안 되고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정확히 맞고요. 20만 원 얘기했잖아요. 20만 원 턱도 없이 여기서 빠질 겁니다. 지금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관세가 어느 정도 시간에서 해결된다 하잖아요. 그 미국의 성장률은 어쨌든 떨어질 겁니다.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근데 뭐가 픽업하는지 아세요? 중국이 픽업한다고요. 중국의 성장률은 엄청나게 높거든요. 중국의 성장률이 엄청 높은데 중국이 내년에도 투자를 계속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전쟁 나고 이러는 게 아니면은 그럼 우리도 중국에 팔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연장시키면은 미국의 성장률 둔화되는 걸 중국이 어느 정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그 논리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못 가는 거 봤을 때는 한 15에서 21만 원 그 트레이딩 양세라고. 저는 목표 주가를 비슷합니다. 한 20만 원 초반이면 일단 그런 체크 포인트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으로 단순히 이번 분기 8조 나온다. 이번 분기, 2, 4분기 전망이 지금 8조 5천억에서 9조 사이 나오거든요. 이런 어마무시한 거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7배 이상 못 가서 전고점 2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35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일단 지수는 코스피가 1.15%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9시 20분 전후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조금은 다시 들어오고 오늘은 선물을 많이 사네요. 4,300억 벌써 초반부터 지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32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92억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삽니다. 초반부터 코스피에서 1,775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이 수급 관련해서 기관의 최근에 이제 매수에 대한 흐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뭐가 특히나 있죠? 이제 기관에서 수급은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한번 그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만 드리면 집에서 이제 연기금 수급 연속성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주가 추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올해부터 또 아니죠. 작년 한 9월, 10월부터 연기금이 일단은 연속적으로 많이 담은 기업들은 한 번은 꼭 튀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트리거를 끊어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대부분이 다 연기금 수급이 일단 기본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사주는 구간, 그리고 연기금은 2,600 좀 넘어갔을 때부터는 별로 안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량이 많이 줄었던 것도 이전에 2,600대 우리 위로 갔었잖아요. 그때도 연기금이 2,600 넘어갔을 때부터는 물량을 확 줄였어요, 사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 추정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오늘은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관에서 원래는 금투 쪽으로 아마 쏠려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금투 물량도 물론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연기금 물량도 사실은 꽤 적지가 않거든요. 장 초반에서 벌써 500원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기관 수급에서는 저는 지금은 연기금 수급이 뭐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사실 외국인보다 지금 연기금 수급을 더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일단 수급의 제일 중요한 그 주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아마 반도체가 될 확률이 높아요. 항상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때 반도체를 많이 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오면 대세적으로 증시가 되게 좋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산업군들에서도 더 유동성이 좀 활발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근데 아직은 기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하신 1.7% 상승, 요거를 따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겠어요. 그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채팅창에 있어가지고 오늘 그룹사 중에서는 애경이 제일, 그러니까 HD 현대가 잘 가고 현대중공업, 현대에너지솔루션, 한국조선해양 등등 5에서 6% 가는데, 그 위에 있는 게 애경케미칼이 이제 30% 정도 상승하고, AK홀딩스도 13%, 뭐 애경산업 10% 뭐 이렇게 가는데 나트륨 배터리?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2라운드인 것 같아요. 소디움 배터리. 예. 근데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그쪽에. 나트륨 배터리의 시대를 기다린다, 이런 기사가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어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푸틴이 나트륨 배터리를 뭐 명령했어요? 개발할 거를? 그거는 못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푸틴 나트륨 배터리, 러시아 푸틴 나트륨 배터리 개발 특명 8월 15일까지 개발 생산 제안서 제출하라.
그래서 푸틴 테마주래요. 애견 케이블카. 근데 많이 돌긴 했어요. 텔레그램. 아 그래요? 네, 저 처음 들었어요 오늘. 말 될 수 있어. 이게 뭔데요? 이게 ESS 같은데 들어갈 네네. 때는 우리 지금보다 나트륨이 네. 면적에 관계없이 좀 성능적으로 보면 그게 전쟁 같은 것도 그렇고 산업적에서는 괜찮다. 자동차 아니고서 그런 얘기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그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개발하라고 원래부터 했겠지. 근데 이 기사가 어저께 나왔군요. 이거 왜? 소리. 저 이거 컴퓨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요? 자꾸 꺼져요. 에이, 집에 가야겠다. 또 꺼져 갑자기 꺼졌어 지금. 그랬었어. 네, 이게 이거 그러니까 기사가 뺀다. 나온 거는 이틀 전에 나왔네요. 네. 이틀 전에 개발 특명이 8월 10일까지 뭐야, 이게. 하라고 ESS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 개발 제안서를 만들어라. 뭐야 이거. 우리 그램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뭐 하나 그래 남았나? 우리 그랩에 그 조그만 그랩 배터리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배터리가 나왔어? 배터리는 풀이에요 풀. 풀? 맛이 갔나 보다. 배터리 있죠. 이 꽂혀 있다니까. 제가 뺐어. 가르라고. 뭘 갈아? 연결잭을? 지금 쉬어가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가서 놓으면 돼요. 뭐 배터리 풀이잖아. 100%. 배터리 얘기하니까 배터리 나가. 배터리 얘기하니까 배터리가 나가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가 LFP 배터리랑 성능은 비슷한데 비용은 저렴해서 차세대 배터리다. ESS로 많이 써. 근데 리튬 가격 어차피 박살 났는데 그러니까. 굳이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에이, 재밌자고 하는 거지 뭐. 아니 얘네 기술은 갖고 있대요. 원래 개발하려고 하는 게 3년 전이라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와서 좀 더 의미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주식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 멈춰요. 근데 화다친 약이 생겼어. 한두 번이 아니야. 보상 5번은 그런 것 요즘 같아요. 하나님 많은 거 아니죠? 좀 요즘 짜증이 많은 거. 이렇게 화나면 말이죠. 영현코. 화가 화나면 많아요, 말이죠. 요즘에. 예? 하나 시켜야 솔루션? 돼. 하나 솔루션. 아니 릴렉스 해야 돼. 하나 오션. 아니 몸을 릴렉스 해야 된다니까. 왜 화를 내세요? 몸을 릴렉스 하면 좀 네. 편히 쉬어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쉬려면 어떻게 돼? 좀 광고하면서 이제 쉬어볼게요. 그치. 쉬어봐. 네, 마침 또 레스트. 광고도 쉬는 거네. 그렇지. 휴테크. 맞아. 휴테크랑 레스토 리클라이너 마사지 체어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나가세요. 요거 보노님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시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리스트. 좀 힘드니까 가서 쉬세요. 좀 쉬세요.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네, 네, 중요합니다. 리클라이너 마사지 체어입니다. 이제 모카 브라운이랑 올리브 그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리브 그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중력 각도. 그러니까 이제 무중력 각도니까 우리 이렇게 딱 누워 있다 보면 막 하늘에서 확 떠 있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으로 이제 신체 부담을 최소화했다라고 해요. 전문 안마 브랜드 중에 레스톨이라고 이제 그 회사 브랜드 건데 안마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현커가 딱 누른 게 그거고 주물주물 해주는 거, 두들겨 주는 거, 해서 두드림 있고요. 또 목과 허리에 대한 케어가 되고요. 또 엉덩이 케어까지 거의 전신이 있네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 되게 좋고 또 온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따끈하게 이제 무중력으로 힘을 쫙 빼고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지 체어에다가 리클라이너까지 해서 두 개가 하나가 딱 합쳐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등 패드가 만약에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등 패드를 또 떼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신감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등패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떼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뭐 벌써 명현커 무중력 상태로 들어갔는데 화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혈색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즐기고 있고 이 가격이 원래 36만 8천 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무려 29만 8천 원으로 30만 원 이하로 딱 떨어졌네요. 20% 할인이니까 나중에 가격 오르면 상한가 된 상황으로 사시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중력 하니까 무중력 방석까지 같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중력 방석 저도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폭신폭신하고 분위기가 좋기는 해요. 그래서 79,000원짜리를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방석 2개 그리고 쿨링 커버 이제 좀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쿨링 커버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네이비, 레드, 머스타드 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또 대한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는 특허가 4개가 있고요. 미국에는 특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르냐면은 일반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6각 허니콤 구조인데 이 회사 거는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압력이 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툭 되는 거랑 퍼지는 거랑 다르죠. 엉덩이 두 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가 완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차 앵콜 진행을 하니까 사무실이나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혈색이 많이 좋아졌는데 정상 돌아. 어때요? 마음의 한결 편안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안 편하니까 우리도 안 편하는 것 같아. 네. 주식이 어떻게 항상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하루 오르면 그렇죠. 또 하루 떨어지는 더 오를 날이 수도 있는 있고. 거고. 맞습니다. 네,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예. 여러분도 요거 휴테크 리클라이너 29만 원대. 네, 29만 원대. 비싸지 않네. 가격도 너무 착하네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와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네.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순한 양이 됐어가지고. 네.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너무 좋아요. 항상 웃으면서 즐겁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무중력 방석 그리고 리클라이너 마사지 체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친절하게 달아드렸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의 자료 보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부터 네. 볼까요? 아까 그 지금 코멘트하는 건 다 드렸고 테크 업체들 테크 요거 한번 볼까요? 네. 페이지 4페이지 어디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KB증권에서 정리하는 건데 미국이 가계에서 주식 비중이 얼마까지 와 있는가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크게 그려주면 더 좋은데 이게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 그때가 37% 자기 자산 중에서 37%는 주식 비중이었다 합니다. 네. 쭉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계속 올라와서 지금 얼마야? 43%. 자산의 43%가 주식이야. 역대 레코드 하이. 그 뭔 얘기냐? 두 가지 측면이죠. 야, 위험하다. 여기는 이 친구는 위험이라 적어놨어요. 근데 거꾸로 뭐하죠? 그 위험을 알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은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면은 자기도 위험하다. 요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ETF 상품들이 계속 본물처럼 터지잖아요. 전 세계 다. 뭐 그리고 뭐 다른 나라 ETF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고 네. 난리가 나니까 ETF가 엄청 늘어나서 그 ETF가 지금 4년 사이에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딴 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 ETF를 보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 늘어났거든요. 특히 IT 중심으로. 그러니까 IT ETF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은 그냥 다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정책 당국이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결국은 반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자산의 한 40%가 주식에 들어가도 그렇게 돼야 돼요. 걱정 없는 세상이 와요. 아,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얼마 될까? 이제 그렇게 돼요. 우리 한 15% 되나? 15%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부자 매년 20%? 부자 보고서 리포트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부자들이 한 30-40% 되고요. 일반인은 10% 전후예요. 네. 진짜? 그럼 평균하면 20%는 안 되겠네. 20%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보다 반이네. 반이야. 생각보다 네. 엄청 높네. 부자들이 은근히 주식을 더 많이 합니다. 주식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근데 이게 2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보다 더 낮았지. 훨씬 낮았죠. 그나마 요즘에 와서 교육되면서 늘어난 거니까 하여튼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식이 좋으면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사고 당연하지. 맞아요. 응.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사면서 같이 올리고 배당도 많이 받고 그럼 기분이 좋으니까 스펜딩도 늘리고. 주식으로만 배당으로만 뭔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막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돈을 맞아. 파킹할 데가 없으면 맞아. 좋은 우량주 사놓고 기다려서 그 배당으로 먹고 살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알파벳 우리가 열심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파벳 카멘트한 거. 근데 알파벳이 자사주 매입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 얼마요? 700억 불. 얘는 시가총액이 엄청난데 그 있잖아요. 자사주 그 한 것이 6%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갈 길이 뭡니다. 그래도 뭐 한 재작년 정도 전부터는 파이어족 해가지고 예.
배당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뭐 그럼 하시는 분들도 생겼죠. 많으니까 뭐 그게 이제 뭐 파이어 쪽 하면은 이제 배당으로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그거 하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소액의 돈을 창출하면 충분히 이제 유지가 되니까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증시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시가 배당률은 유지가 돼도 주식이 떨어지면 결국 배당금이 주니까 네. 그런 변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죠. 근데 미국은 뭐 경기 불안이 와서 갑자기 급락을 해도 반토막 나도 시가 배당이 오히려 엄청 올라가고 그래요? 배당을 똑같이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8년 동안 배당을 똑같이 주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 돼서 믹스를 잘 해놓으면 미국 쪽은 확실히 배당이 훨씬 더 안정적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99% 종목이 떨어지면은 배당이 같이 떨어지는 구조여가지고 대표적인 게 월마트라든지 코카콜라는 7, 8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변화가 그쵸. 없거나 꾸준하거든. 황제주들. 그럼 30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거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대한민국 국장은 몇십 년 동안 지배구조랑 얽혀가지고 지금 배당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매듭을 푸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라는 그 분위기만 좀 불을 지펴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만년 뭐 박스피에서 2000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등대가 제대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등대.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봤고요.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의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뉴스 해주신 자료 받아서 예. 저도 이거를 들고 왔어요. 너무 좋죠. 그래도 믿을 건 미국분. 미국분. 서학개미가 미국 지수 상승 한 달 새 1조 폭풍 매수. 와. 와, 괜찮네. 근데 사실 이때 제가 그 얘기 드렸거든요. 며칠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그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적금을 깨갖고 몰빵을 치시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진짜? 제가 지나가듯이 적금 깨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풀베팅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사실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뭐 3배짜리는 한 40% 올랐으니까 그런 이제 역시나 좀 배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전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미국 지수는 어차피 안망에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유튜브 영상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은 정말 힘들 텐데 어쨌든 지수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셔가지고 장기간 계속 매수해 하셔가지고 막 엄청 부자 되신 분들 영상이 꽤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수에 대한 그런 레버리지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제 그 서학개미도 동학개미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로 재미 본 사람이 지금 미국 지수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벌써 나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해외에서의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이 흐름이 좀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방송 때문에 충무로든 명동이든 여기 많이 지나다녀요. 네. 근데 진짜 많습니다. 진짜 제가 체감할 정도로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금 연휴가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5월 2일에 안 쉰다고 하죠. 좀 아쉽긴 아쉬운 건 아니고. 우리는 저기 뭐야 5월 1일에 쉬어요. 1일에 노동 근로자의 날. 근로자날. 예. 그래서 그 이때는 쉬고 2일은 안 쉬고. 2일은 안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월화 이렇게 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연휴가 우리나라도 좀 있기는 한데 중국도 엄청나게 있으니까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연휴를 그냥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주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다 쉬는 거지 이제는. 그 일본도 골든위크라 해서 원래 4월 맞아요. 29일인가부터 5월 6일까지 쉬거든요. 길게 쉬네요. 예. 그 어린이날하고 그다음에 대체휴일까지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이 장이 다 쉬는지 모르겠는데 골든 위크 쉬어요. 한국 만날에 많이 내려왔다고. 엔화가 강세일 때. 엔화 강세니까 우리나라 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 포함해서 오면은 그쪽 관련된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어텐션이 한번 들 수도 있죠. 네, 한번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텍스 리펀 하는 회사가 주가가 요즘 보시면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피부 미용 이거 진짜 많이 해가니까 요즘에 파마 리서치나 이런 애들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이 KB금융 주조 하나원 방향으로 봤을 때 밸류업 기대주로 재평가 기대인데 이게 증권주가 훨씬 더 재평가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증권주 보시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은행주들 좀 쫓아오곤 있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지금은 증권이 은행주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보험이 제일 마지막이고 근데 이제 둘 다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혹시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 차곡차곡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기회 오면은 너무 거치론 들어가지 마시고 배당주는 거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대신에 기회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시는 전략은 전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단연 튀고 있습니다. 단연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도 네. 2%네. 알겠습니다. 저는 5월 7일에 쉬어요. 왜요? 휴가 가요. 누구 허락받고? 또 허락 다 받았는데요. 우리 허락 안 받아. 갈게요. 네네. 농담. 가도 되죠? 네. 5월 7일이요? 네.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인데? 그럼 8일이랑 9일은 어떻게 해요? 8일 9일 나오죠. 하루만 쉬라고? 연휴 쉬고 주말에 쉬고 5월 7일까지 쉰다 그 얘기죠. 월화수까지 쉰다고. 쉬어야죠. 잘 다녀와요. 어디 가요? 하와이? 호주? 하와이? 미국? 까먹었어요. 뭐야? 누구랑 가는지 누가 인천공항에서 또 볼 거 아니야. 올려. 누구랑 가는지를 까먹지 않았죠. 누구랑? 가는지를 까먹지 않았죠. 코 높은 분? 어? 코 높은 분? 코 높은 분? 코드 오픈 분. 네, 다른 분. 다른 뭐 바뀌었어. 근데 바뀌었어요? 아이 그거 가짜 뉴스라니까 아직도 믿어요. 그거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얘기를.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 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거 이거 꺼져가지고 네. 하창한 본부장님 네. 해주실까요? 시장 네. 1%. 네, 일단 시장은 코스피가 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4%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는 1,700개 정도 되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미니 지수 계속 올라가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은 뭐 선물 4,600억 초반이랑 비슷하고요. 기간에서의 매수는 좀 더 늘어나네요. 2,300억까지 늘어났고 금투에서 900억대였는데 1,200억대, 연기금은 500억대에서 600억대 늘어나고 있고 현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흐름 좀 살펴보면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좀 고정인 것 같고요. 조선주들도 조금은 힘이 빠졌네요. 대신에 변압기랑 태양광 쪽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뭐 엠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추가로 좀 뛰어 올랐네요. 그리고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좀 또 좋아졌고요. 엔터 같이 좀 말캉말캉한 산업군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얘네들도 목표 주가 좀 좋게 나온 리포트도 오늘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가는 흐름들 유지되고 있고 뭐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있는 종목군들에서 힘이 좀 엇갈리는데 보면 결국에는 한쪽이 좀 빠질 때 한쪽이 움직이니까 수급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채팅창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연예인병 걸렸냐고. 제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갔는데 어떤 분이 채팅에서 인천공항에서 봤다. 가짜 뉴스로 그렇지. 그 얘기한 거지. 저를 어떤 여자분이랑 봤다 그렇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엔 뭐 아무데도 안 가고요. 그냥 쉬시는 거예요. 네 그냥 좀 쉬어야 돼가지고 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네, 이 리클라이너 체어에 그냥 누워가지고 쉬려고. 그래요. 잘 네네. 쉬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뭐 하세요 혹시? 내일 주말. 내일 주말이잖아요. 네. 네 내일 나들이. 점심에 나들이. NH투자증권의 특별 세미나 한번 와보시면 어떠시련지요? 1시부터 3시까지인데요. 주식시장에 이슈가 많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실전 투자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 시그니처 팀에 한동엽 부장과 이동규 부장님이 출연을 하시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주식 중에서 저가 매수 뭐 해야 되나? 그리고 채권 등으로 월 분배금 만드는 방법.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나? 이런 거를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장소는 여기 파크원타워 여의도에 그 빨간 건물 있죠. 높은 거. 거기 NH투자증권 본사 3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3층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완전 무료고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100분이 한 번에 다 차버렸어요. 어이구. 그래서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장소를 이제 바꿔가지고.
다른 시간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단순한 지식 충전이 아니라 실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분들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영상 더보기란 혹은 실시간 댓글창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얼마예요 하시는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내일 요거 들으시고 더현대에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그렇지. 밥도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고 딱 집에 가시면 깔끔한 주말 아주 프로덕티브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후에 듭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예. 3층입니다. NH. 한동엽 부장님은 제가 완전 아기 때 만났던 분이거든요. 아, 예. 이분도 거의 신입, 그치. 저도 거의 신입. 둘다 지금 상태가. 부장님이 되셨어요. 와, 메인 하고 여기도 있잖아요. 메인 에? 우뚝 섰잖아. 그 사이에. 그래요? 그렇지. 얼굴이. 부장님이랑 우뚝 선 겁니까? 맞아, 그럼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뚝 섰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세미나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 분위기 좋게, 시장도 눈치껏 좀 더 많이 올라서 그러게.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시 20분에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